안녕하세요. 한의과 전문의 김창원입니다. 오늘도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성방가님, 용룡죽겠지님, 용룡죽겠지는 저한테 하는 거 아니죠? 백일몽님, 그러릉님, 제재님, 그러릉님, 자, 미리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충분입니다. 24절기 중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 낮과 밤이 이제 이렇게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봄의 따뜻함과 겨울의 차가움이 같이 공존한 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날씨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봄을 빨리 오게끔 여러분의 여러분 가정에도 봄이 빨리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절은 계절이고 일교차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생리통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강의 이제 준비해 주시면 제가 강의부터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월경하는 여성이 한 50%에서 학업과 그 다음에 업무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월경통인데요. 그래서 저번 달에 월경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월경통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생리통을 해결하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리통은 전에 이야기했듯이 월경 개시 전이나 월경 시작과 더불어서 월경 주기에 연관하여 주기적으로 그 하복부에 국한하여 경련성 통증, 이렇게 막 쥐어짜듯이 경련성 통증과 더불어 위장관 질환을 정상을 동반하는 질환이죠. 그래서 이 발생 원인에 따라 원발성 생리통,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차성 생리통,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하죠. 1차성 생리통은 부인과 질환이 일단 없는 거야. 질환이 없이 그냥 생리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초경이 있고 나서 시작되는 1차성 생리통은 질병이 없는데 매번 생리 때마다 경련성 통증이 찾아오는 것을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대개는 이제 이 1차성 생리통은 보통 이제 생리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안에 이제 왔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하다가 말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초경이 있고 나서 6개월이나 12개월 이후에 이제 이런 이제 생리통이 오기도 합니다. 대개 이제 여성들이 80%에서 이제 경험을 하거든요. 그 이 중에 한 15%는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지장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대개는 이제 이런 생리통은 배란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출산이랑 이제 자연분만하거나 출산을 하고 나면 통증이 좀 줄어들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면서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2차성 생리통은 이제 질병이 있는 생리통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은 자궁 쪽으로는 자궁 근종이라든지 성근종, 그리고 난소 쪽에는 자궁 내막종, 그리고 골반염이랑 자궁 내 장치 같은 질병이 있어서 생리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성 생리통은 아기를 갖는데 지장을 주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성교통이거나, 그 다음에 골반통이나 여러 가지 질환이 갈수록 여러분의 생리통을 더 심하게 하는 것이 2차성 생리통이에요. 그래서 2차성 생리통을 의심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처음부터 이제 생리통을 할 때 시작부터 이제 생리통이 심한 경우, 그리고 초경이 있고 나서 2년 지나서 생리통이 온다거나, 나이가 조금 들어서 한 25세 이후에 생리통이 좀 온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생리통이 갈수록 이제 심해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출산 후에 이제 대개는 이제 생리통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출산 후에 생리통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대개 이제 이게 자궁 쪽에 질병이 있는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생리통 약으로 이제 그 진통제로 이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럴 때 해결이 안 되는 생리통이거나,
그리고 골반통이나 이런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는 대개 2차성 생리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이 의심해가지고 산부인과 전문의 진찰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월경통의 치료인데, 다음. 우선 1차성 생리통의 이제 치료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약물요법, 비약물요법이 있는데, 일단 비약물적인 요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첫째는 이제 우리가 그 1차성 생리통은 뭐냐면은 생리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자궁 안에 난소가 명령을 내려서 아기가 착상할 때 이제 3개월 동안 착상할 때 필요한 밥을 준비했다가 임신이 실패됐을 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막 조직이 출혈과 함께 같이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생리를 하려면 내막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얘가 이제 임신이 안 됐을 때는 그동안 준비됐던 것이 자궁 수축과 함께 그리고 혈관들이 수축이 와요. 그래서 그걸 내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수축인데 우리가 차면은 이제 수축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생리통이 있는 분들은 첫 번째는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배를 따뜻하기 위해서 핫팩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따뜻한 물병을 갖다 대거나 그 다음에 샤워나 따뜻한 그 목욕물에 몸을 담궈주는 것이 담그게 하여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그래서 생리통 치료 목적으로 열 패치 같은 것이 배에 되면은 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되면은 진통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진통제 먹기가 좀 곤란하고 내성이 생기고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열 패치를 이용해서 생리통을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생리통이 있을 때 커피라든지 찬 음식을 먹는 건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거 차게 하면 수축이 일어나니까요.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자궁 쪽에 이제 혈액순환이 있는데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통증이 좀 덜 와요. 왜냐하면 이게 수축 오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골반 쪽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몸에 이제 만약에 생리통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몸을 허리나 이 몸을 꽉 조이는 팬티 스타킹이나 겉을 꽉 조이는 이제 청바지 같은 걸 입으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생리통이 더 유발이 돼요. 그래서 이 멋을 낼 때는 생리통이 없을 때 멋을 내시고 이 생리통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멋보다는 통증을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때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는 생리통이 도움되는 게 마그네슘이 우리가 이제 수축이나 근육의 이완을 좀 도와줘요. 오메가3는 좀 우리가 염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게 도움이 되고 비타민들이 B, D, E들이 생리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르몬 밸런스에 그리고 신경 전달에 우리가 바이타민 B들이나 비타민 B群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생리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몸이 전체적으로 이제 긴장돼 있고 만약에 그 스트레스를 많은 때는 이 생리통이 좀 심해져요.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근육을 이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있다고 하면은 생리통이 있는 기간만이라도 스트레칭과 근육 이완을 통해서 생리통을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카페인이나 우리가 커피 안에 카페인이 있는데 카페인이 자궁 수축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이 이제 생리통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때 생리통이 있는 여성들은 카페인을 이때만 해도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 여섯 번째는 운동과 요가가 이제 생리통에 도움이 되는데요. 운동을 하면은 일단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면은 이게 통증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또 운동을 하면은 림프 순환이나 혈액 순환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통증에 이제 생리통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요가를 하면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 안 돼요?
자, 준비된 슬라이드가 좀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일곱 번째는, 왜 안 돼? 응? 안 돼? 자, 이제 슬라이드 떴네요. 매번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뭐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고, 이제, 자, 일곱 번째는 슬라이드. 죄송합니다. 이게 또 슬라이드가 잘 안 떠가지고 아마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통증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복식호흡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완할 때는 몸과 마음을 편안한데 복식호흡을 이용해서 몸과 마음을 또 이완시키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비약물적인 요법으로 생리통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도 내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이제 약물요법을 하게 되죠. 자, 다음은 이제 월경통의 약물요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생리통을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약물을 사용하게 되죠. 약물요법에는 첫 번째는 이제 진통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피임약이 이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몬 분비되는 자궁내 장치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미레나 카일레나 같은 것이 있어요. 미레나는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리통이 있다고 하면은 미레나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는 이제 진통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차적인 생리통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자궁 내막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얘가 자궁을 수축을 해요. 그리고 혈관을 수축하면서 그 영향으로 이렇게 생리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인 진통제를 사용하게 돼요. 거기에는 인도메타신,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메페나믹 애시드, 그리고 이제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약들을 주로 이제 진통제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리통 약들이 있는데, 대개는 이부프로펜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의 약들은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리통 약으로 쓰는데, 그거보다는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뭐 EGN6라든지 닥센이브, 닥센아이드, 이브 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택배로 일본 뭐 이브A 같은 것도 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 이부프로펜하고 그 파마브롬, 또 마그네슘이 또 첨가된 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유효적절해서 이제 상품으로 해서 팔거든요. 대개는 보면 이부프로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만약 생리통이 심한 여성들은 거기에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진경제도 쓰고 여러 가지 좀 섞어서 사용하면 시중에 파는 이제 진통제보다는 좀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생리통이 조금 심하면은 시중에 파는 그 생리통으로 일단 해결을 해 보시다가 안 되면 이제 병원에 와서 처방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뭐 메페나믹 아시드인 폰탈은 500ml짜리를 한 세 번 정도. 그래서 약물은 생리 시작할 때 바로 스타트하는 게 제일이에요. 약물은. 그래서 빨리 먹어야 해결이 빨리 돼요. 그리고 대개는 한 3일 안에 먹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한 알이면 되는데, 심하면 두 알 먹기도 하지만 한 알에서 끝내야 되고, 이부프로펜은 보통 200ml에서 400ml까지 이제 최대 용량이 400ml인데 400ml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럴 때는 사실은 피임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부프로펜 같은 거는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은 복용하긴 하는데, 두 번 정도 약물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진통제로 6개월 사용하는데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경구 피임약으로 넘어가죠. 경구 피임약을 쓰는 원리는 뭐냐면은, 경구약이 이제 바깥에서 피임약이 호르몬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분비를 안 해요. 그러면 그 내막이 얇아지면서 프로스타글란딘 물질을 생성을 안 해요.
그래서 생리통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내보내기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프로스타그란딘은 물질을 이게 생성을 안 하니까 통증에 도움이 되죠. 경구 피임약은 뭐 여러분이 이제 시중에 여러 가지 피임약을 쓰셔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월경증 증후군이 있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조금 더 좋은 피임약을 원하신다면은 처방받는 피임약이 있어요. 4세대 피임약이 있는데 야제나 야스민 같은 피임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경구 피임약. 근데 경구 피임약을 먹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통제와 경구 피임약을 같이 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호르몬 분비 자궁내 장치인데, 여기에는 미레나가 사실은 2000년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생리통이나 이런 데 굉장히 또 피목적도 있지만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관계돼요. 그래서 안에 폴립이 있거나 근종, 성근종, 그다음에 자궁내막증, 그다음에 생리통이나 월경가다, 그리고 폐경위에도 끼우기도 해요. 왜냐하면 폐경위에 내막이 자라서 이 내막암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궁내 장치는 그 안에 이 항체 호르몬이 나와서 내막을 억제하는 거예요. 질병을 예방하고 또 피목적도 써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는 미레나, 카일레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이디스가 미혼들한테서는 제이디스가 있는데 이거는 3년짜리고, 그래서 카일레나는 보험이 안 되고, 미레나는 오랫동안 있고 이 생리량을 더 많이 줄여요. 그래서 생리통이나 월경 가다가 있을 때는 얘가 보험이 돼요. 보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관계가 있고 내가 생리통이나 이럴 때는 만약에 그 자궁내 장치를 끼워 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질병이, 그리고 이제 근종이랑 성근종이 심하지 않을 때는, 미레나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되니까, 그러면 실비 처리도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출산 후에 이제 만약에 생리통이 있는 분들은 미레나 끼우는 게 굉장히 좋고, 또 출산하지 않더라도 미혼 여성도 요즘은 끼우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궁 경부가 조금 아프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끼우는 것 자체로 좀 거부성이 있다면 요즘 좀 수면 마취에서도 끼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충분한 상담에서 원리라든지, 그리고 생리통이 심하다고 하면은 자궁내 장치를 끼워 넣는 게 제일 좋죠. 피임도 되고. 그러니까 피목적도 있고 생리통이 심하다면은 호르몬 분비 자궁내 장치가 끼워 넣고, 그 다음에 내가 통증이 그래도 좀 있다고 하면 이제 진통제 약을 간단하게 먹는 것이 사실은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서 피임약은 그러면 피임도 필요 없고, 그래서 피임약은 사실은 내가 자궁내 장치를 끼우기 싫고 피임도 있고 생리통도 좀 해결하겠다,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진통제 먹기는 위장장애가 있고 이런 때는 피임약이 우선순위일 수가 있죠. 근데 피임약 먹고 또 난 만약에 내가 조금 부작용이 있을 때는 호르몬 분비 자궁내 장치를 끼우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2차성 생리통은 뭐냐면 우리가 자궁이나 난소 쪽에 질병이 있는 거야. 질병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설문하면은 병력은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2차성 생리통이 이거는 감을 잡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초음파가 우리나라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누구나 산부인과 가면은 누구나 저 초음파를 보기 때문에 자궁 안에 이제 자궁 쪽에 이제 병변은 주로 자궁 근종, 자궁 성근종 이런 거, 그다음에 자궁 내막증 이런 질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 있는지 골반염인지, 예전에 이제 루프 같은 골반 자궁내 장치를 끼운 경우, 이럴 때는 이제 2차성 생리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음파를 봐서 이제 이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염증도 치료한 다음에도 뭔가 굉장히 생리통이 심하고 병변이 있을 것 같은데 초음파상에 안 보일 때는 진단복강경으로 해서 배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골반 쪽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성 생리통을 진단을 해요. 그러면 진단이 되면 그 질병에 따라서 치료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근종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 자궁 내막에 있는지
벽청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복강경으로 처리를 하고 안쪽에 있는 거는 하이프나 고주파 용액술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크지 않고 심하지 않을 때는 일단 뭐 약물요법이나 비술준요법, 미레나 같은 거를 끼워서 처리하기도 하고, 자궁내막증도 사실은 뭐더라, 이 진단에서 피임약이나 진통제로, 그 다음에 이제 비잔이란 이제 자궁내막증일 때 쓰는 약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난소 쪽에 자궁내막증이라고 배 안에 유착이 많이 된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서, 왜냐하면 그걸 놔두면은 또 악성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불임에 제일 관계돼요. 예, 그래서 사이즈가 또 어떤 선생님은 3.5cm, 5cm, 그리고 환자가 또 이게 처해진 상태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생리통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성교통이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성교통이 있거나 이러면 자골반 안에 병변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초음파상에 보이지 않는, 그럴 때는 진단 복강경 하에서 들여다봤다가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궁내막증은 그 상황에 따라서 약물이나 피임약 요법으로 안 될 때는 진단 복강경으로 들여다보고 수술적인 요법을 해요. 그래서 2차성 월경통은 각 원인에 따라서 심한 경우는 수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이제 생리통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생리통이 그냥 참을만 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배란이 되기 때문에 생리통이 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가 무배란이 오면은 오히려 생리량이 많아지고 생리통은 없어. 느닷없이 툭 터져요. 오히려 이게 더 나빠요. 그러니까 아예 생리통이 없는 것보다는 약간의 생리통은 배란성 생리통으로 이 배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성의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가벼운 생리통은 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생리가 원활하게 돌아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일자성 생리통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몸의 현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통제를 복용하는데도 통증이 잘 조절이 안 되거나, 진통제를 3알 이상 먹어야 되거나, 갈수록 심해지거나, 그리고 이 학업이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고, 앞에서 말했지 출산 후에 생리통이나 2차성 생리통이 의심이 될 때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찰을 받아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궁 안에 이 생리통이 이 자궁 근종이랑 성근종 이런 것에 우리가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생리통이 감각에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2차성 생리통이 심한 경우, 또 간혹은 생리통이 우리가 20대에서는 한 반 정도, 심한 생리통을 앓는 여성의 20대에서 한 50%, 그리고 10대에도 한 15%에서 자궁내막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질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10대인데 20대인데 내가 뭐 병이 있겠나 이렇게 간과하는 것보다는 그러다가 나중에 후유증으로 치명적인 이제 그 자궁이나 난소, 그리고 아기 낳거나 이런데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통이 좀 심하다고 하면은 내가 20대 학생이라도 생리통의 원인을 좀 진단하고 또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림에서 봤듯이 생리통이 있다는 분들이 생리통에서 해방하여 또 밝게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간단한 강의는 마치고, 그리고 댓글에 대하여 질문의 대답을 이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강의를 좀 알려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댓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릴까요? 올려지나요? 자, 그동안에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질문이 많이 돌았는데, 고성방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재진이도 반갑고, 예. 오늘 바람이 불어서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왜냐면은 오늘 이제 내일이 춘분이니까 아직 겨울에 찬바람이 더 강할 때예요. 내일을 춘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따뜻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원장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어. 제가 어제 이제 미용실에 갔다 왔어요. 미용실 갔다 와서 오늘 조금 단정해 보이는 것 같네요. 제가. 네.
생리통 너무나 싫은 거 있죠. 예, 다 아픈 거는 다 싫은 것 같아요. 통증은. 근데 통증이 있는 경우가 통증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질병이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우리 이제 뇌에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고 통증의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너무 싫어하는 것보다는 통증을 잘 알고 또 대처를 잘 해야 되겠죠. 생리통이 좀 사라졌으면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생리통을 좀 간과해요. 우리 전문의 자체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생리통이 앓는 사람들은 자기 몸이 제일 아프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생리통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리통도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통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생리통도 우리가 전문의들도 좀 더 생리통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정보도 드리고 생리통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왜냐하면 또 생리통이 2차성 생리통이 있기 때문에 마냥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듣기만 해도 싫은 생리통, 그 생리통에 맞는 개나리 안 들어도. 자, 질문에 산부인과 뭐에 관련 질문은 어떤 질문은 상관은 없는데 오늘 생리통이니까 또 통증이 가는 거 하시면 좋겠어요. 골반통은 뭐냐면 골반 전체에 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이제 한도선은 골반통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골반통은 골반이 여성들은 이제 골반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묵직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골반통이 동반되는 경우는 우리가 자궁내막증, 골반 우열 증후군, 그 다음에 이제 근종, 성근종이 제일 많고 자궁이 커지면 골반통이 와요. 그래서 골반통과 생리통이 같이 있대. 그래서 성근종이 있을 때는 성근종은 자궁내막 조직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얘는 생리 전부터 아파요. 그리고 생리가 다 끝날 때까지 아프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리가 한 3일 이상 계속 진행되면 병이 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없던 생리통이 생기거나 이럴 때 골반통이 동반되고 널 아래가 묵직하고 이러면은 대개는 자궁이나 골반 쪽에 병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배란통은 사실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배란통은 사실은 자궁이 있고 난소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염증이 있어가지고 뒤쪽으로 가 있거나 또 태생적으로 뒤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난소가 뒤쪽으로 가 있는 경우에 배란통이 와요. 그럴 때는 좀 물팩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팩이. 그것도 따뜻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세도 있는데 핫팩을 붙이고 있어요. 하상 조심. 근데 조심해야죠. 자, 지금부터 강의 드린 내용에 대충 다 마그네슘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하기 때문에 편두통에도 도움이 되고 바나나나 이런 마그네슘 제품을, 근데 대개는 이제 근육 수축에 이완시키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또 마음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써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월경증 증후군에도 도움이 돼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은, 그렇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은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수축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교감 신경 릴렉스 해야 이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복식호흡이나 이완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죠. 라이브 복식호흡도 제가 늘 복식호흡 이야기 많이 하는데, 복식호흡을 하면은 미주신경이 신경이 내려와 있어 깊은 호흡을 해야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통증을 더 완화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조절이 안 되거나 통증이 심할 때는 좀 수축돼 있을 때는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명상이 제일 도움이 돼요. 마음 관리할 때는 복식호흡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 케겔 운동도 같이 병령하면 좋겠죠. 미레나 사용하면 기미가 생기지 않나요? 미레나 이제 단점은 호르몬이 이제 항체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궁내 장체에 있는 그 호르몬이 사실은 아주 좋은 항체 호르몬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리량을 한 80% 줄이거든요. 미레나 단점은 이제 부정 출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힘을 해가는 과정 중에 좀 부정 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딱 끝날 수도 있는데 6개월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을게요. 피임약으로 이제 그 부정 출혈을 조절하시기도 하고, 간혹은
미레나로 인해서 좀 부종이 오거나 그리고 얼굴에 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여드름이 좀 난다고 이렇게 하면 미레나 끼자마자 그러면 미레나가 원인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이 부작용이 부종이랑 그 얼굴에 뭐 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 중에 좀 이제 그때는 빼면은 또 금방 좋아져요. 이젠식스가 이젠식스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더라. 이젠식스가 이부브루펜이에요. 이부브루펜에다가 파마브로민인가 거기 들어가 있고, 예, 그렇죠. 예, 이젠이 뭐 제약에서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이젠이 또 유명해. 이젠식스가 뭐더라 많이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탁센 이브 뭐 찾아보니까 탁센 이브, 탁센 라이브, 뭐 탁센 레이디, 탁센 레이디. 그 레이디 안에 이제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부브루펜, 예, 파마블롬 다음에 파마블롬에다가 이제 탁센 레이디가 이 마그네슘을 첨가해서 파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해서 경과보면 진짜 김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경구 피임약의 이제 단점이죠. 예. 근데 이제 이 병원에 이제 처방하는 이제 피임약이 조금 야제라는 것이 용량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처방받는 야제 계통의 약이 조금 덜할 수는 있어요. 그 미레나 좀 내막 억제구나. 카일레나는 이제 그 미레나의 이제 신제품인데 일단 끝자락에 이제 표직자가 있어요. 표직자가 있고 미레나가 자궁 내막의 생리량을 80% 줄인다면 카일레나는 한 70% 줄여서 부작용을 조금 줄이고 부종치를 좀 줄여서 나온 건데 카일레나는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 목적으로만 되기 때문에 같은 원년이에요. 같은 회사고. 그래서 미레나는 한 2000년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20몇 년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올드한 제품이고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갤럭시 4 정도고 얘는 이제 갤럭시 2이고 이제 뭐 그렇죠. 같은 제품이에요. 미레나는 보험이 됩니다. 보험이 되니까 뭐 그리고 미레나 끼우는 타임이 이제 있을 텐데요. 미레나 끼우는 타임은 생리 끝나자마자나 끝난 지 얼마 안 될 때 끼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장적에 그 경부가 좀 이제 문이 들어가는 입구를 좀 넓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예민한 사람은 조금 이제 힘들면 우리가 요즘은 이제 통증이 더 다들 예민해 하기 때문에 미레나 끼울 때 뭐 이제 출산을 하지 않은 분들은 뭐 수면 마취해서 끼우기도 합니다. 진통제는 사실은 처음에는 잘 듣다가 내성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진통제 물질이 나오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성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진통제를 계속 쓰게 하다 보면은 위궤양이나 위장에 이제 치명타가 되죠. 그 진통제 또 내성이 생기는 거고 진통제나 수면제나 이런 계통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진통제만 의존하는 건 좋지는 않고 만약에 심하지 않을 때는 그때 진통제를 잘 쓰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내성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그다음에 위장 장애가 오지 않게 적절하게 쓰는 거는 굉장히 진통제도 좋죠. 그다음에 근데 근종이 있는 사람은 왜 안 되나? 근종이 이제 있는데 근종 위치가 내막에 가깝게 있어가지고 얘가 미레나가 잘 빠져요. 근데 근종이 심한 사람은 사실은 이미 그 자궁 내막이 너무 넓어져 있어요. 근데 미레나 끼우면 잘 빠지기 쉽고 이 효과가 조금 반감되죠. 약하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이 봐가지고 내가 그 근종의 위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심한 정도에 따라서 무조건 근종이 있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근종이 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근종이 커지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근종이 있더라도 못 끼우는 건 아니에요. 못 끼우는 거 아니라 그건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이 근종이 있더라도 미레나 끼우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담당 선생님이 결정해야 되죠. 피임약은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 많은데 굉장히 끊어져요. 그런데 뭐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어요. 피임약이 또 잘 쓰면 굉장히 명약이에요. 호르몬 주기를 잡거나 여러 가지 호르몬하고 관계되는 거는 피임약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피임약이 무조건 부작용이 많다고 꼭 필요한 사람만 써야 되겠죠. 예, 굳이. 2차성은 가능한 질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복강경 하면 배 구멍도, 예, 진단복강은 배 구멍을 일단 뚫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도 그쪽으로 배꼽을 통해서, 다 수술까지도 다 진행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수술을 워낙 잘하니까 배꼽으로 해가지고 수술도 다 하고 흉 없이 다 만들고 수술했는지 표시가 안 나요, 요즘은. 그래서 간단한 수술은 표시가 안 나요. 이제 불임하고 제일 관계되는 게 자궁 내막증이에요. 그런 의미에 이제 질문하신 불임까지. 이제 자궁 내막증이 우리가 배 안에 생리혈이 나오기도 하지만 95%는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리를 잡아요. 골반 쪽에 쭉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내막 조직이 어디까지 가면 혈액이나 멀리까지 원정을 가요. 그래서 심할 때는 우리가 배꼽에도 이거 자궁 내막증이 있을 수 있고 회음부나 이럴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복강 안에 난소에 있는 건 자궁 내막종이라고 그래요. 하물면은 어떤 것까지 있냐면은 자궁 내막증이 한 달에 생리할 때마다 코피가 나요. 자궁 내막증이. 그러니까 이 코 쪽에도 자궁 내막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리 때마다 이게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서 아프기도 하고 코에서 피가 나기도 해요. 생리가 나오기도 해요. 예, 드물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생리를 안 하면 더욱 힘들다고 하니까요. 생리를 안 하게 되면은 아니라 우리가 여성들이 이제 하나는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아기를 다 낳고 정말 아기를 낳을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여성들한테 내가 물어보면은 자궁을 드러내면은 폐경이에요? 폐경 아니에요? 질문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내가 생리를 하는 분이 폐경이 안 된 사람인데 자궁을 드러냈어요. 자, 이러면 폐경이에요? 폐경 아니에요? 자, 답변 한번 줘보세요. 반응이 별로 없네. 자, 뒤로 나오나? 폐경이요. 폐경이 많이요. 폐경이요. 자, 백일목님. 예, 난소가 있으면 폐경 아니죠. 예. 그래서 자궁을 드러낸다고 생리를 안 하면 폐경이 아니라 이거는 몰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백일목님이 정확하게 하셨어요. 생리를 안 하니 폐경인 거다. 아니 생리를 안 하니 폐경이 아니에요. 이건 몰경이에요. 몰경. 자, 근데 백일목님은 잘 이야기하셨다 또 3,000% 가셨네. 생리를 안 하니 폐경인 거다. 아니에요. 폐경 아니에요. 몰경이에요. 그러니까 대개는 진료실에서 물어보면은 다 폐경으로 알아요. 자, 생리는 나쁜 피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위해서 그 밥을 했다가 임신이 안 됐으면 떨어져 나오는 게 생리예요. 그래서 아기를 안 가지려는 분은 굳이 아기를 위한 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미레나 같은 거 끼워 넣는 게 좋죠. 그러니까 밥을 하더라도 아주 적게 80%. 그래서 미레나 끼우면은 한 6개월 지나면 25%에서 생리를 안 해요. 그분들은 생리량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생리를 안 하기 때문에 폐경이냐? 그거 아니에요. 몰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궁 내 장치로 인한 몰경이고 또 수유 중에 생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유로 인한 몰경이고 그러니까 임신 중에 생리를 안 하자? 그거는 임신을 위한 몰경이에요. 임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경이에요. 그래서 난소는 이제 그 난포가 이제 하나씩 써 나가거든요. 300개에서 400개 써 나가는데 다 떨어지면 배경이죠. 자, 그러면 저 뒤에서부터 또 몰경, 예. 와, 백일목님. 자, 그러면 제가 또 위에서 또 댓글을 또 피임약 부작용이 있다네. 신체 변화가 너무 무섭네요. 생리하면. 생리를, 근데 여성 호르몬이, 오늘은 그러면 백일목님이 좀 댓글에 좀 잘 참여해줘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용종 죽겠지. 저는 중학교 때는 생리통이 없었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 생기더군요. 그럼 질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절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그네슘만 고집하면 안 돼요. 마그네슘이 또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마그네슘. 고마그네슘 혈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지. 생리통을 마그네슘으로 해결하려는 건 잘 해결이 안 돼요. 복식호흡은 뭐 그렇게, 자, 진통제 장가. 자, 내성했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댓글을 쭉 다 이제 한 번 다 내려왔는데 답변들이 그건 다 드린 것 같고, 하나는 앞에 이제 백이놈이 만약에 내가 특별한 거 없이 생리를 안 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생리는 생리축이 있거든요. 생리축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아기를 갖게 하는 생리축인데 이게 굉장히 고급축이에요. 이게 우리 여성의 건강축이랑 나침반이랑 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 반응도 같이 들어가고 체중 조절도 가고 몸 상태랑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다 조절하는 건 시상하부에서 조절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뇌하 수체가 우리가 생리축이나 성장이랑 그리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뇌하 수체가 있어요. 갑상선도 조절하거든요. 우리 몸을 조절하는데 시상하부 뇌하 수체가 우리가 메인 축이에요. 얘가 난소하고 자궁 쪽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쪽에 난소 쪽에 명령을 내려서 이 콜레스테롤 제로해서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이 내막이랑 모은데 다 뿌리거든요. 여성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은 여성 호르몬은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호르몬인데 일단은 임신을 준비하는 호르몬이에요. 즉 내막에 생리혈을 만들어서 아기가 착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여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심혈관 질환이 같은 체질이라도 같은 유전 인자를 받더라도 10년 늦게 와요. 그리고 당뇨는 5년 늦게 와요. 왜냐? 여성 호르몬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를 맑게 돌려줘요. 그래서 얘를 콜레스테롤이 끼이는 걸 좀 이렇게 억지로 피를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유방 쪽에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모유수유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 여성 호르몬이 모양을 만들어요. 그 유접 호르몬이 젖을 만들고 옥시토신이 얘 젖을 짜서 이렇게 세 가지 호르몬이 작동해서 여러분이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한테 모유를 먹이게 하는 거야. 그만큼 여성 호르몬이. 그 다음에 또 여성분들이 또 뭐냐면은 이 여성 호르몬이 이 남성보다 피부가 좋은 이유가 여성 호르몬이 이게 콜라겐이나 이거를 유지시키고 좀 피부를 좋게 해요. 그 다음에 뇌가 이 감정적인 뇌가 이제 변형계에 감정적인 뇌에 해마 같은 기능을 굉장히 또 자극을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감정에 대한 기억을 훨씬 잘 해요. 머리가 순간적으로 잘 돌아가게 해요. 왜냐?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 뇌 혈관도 확장시키거든요. 대신에 여성들한테 편도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예민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그래서 훨씬 예민하고 근데 감정에 대한 기억도 잘 하고 그리고 걱정도 많고 편도증도 뇌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편도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뇌 세포를 치매가 안 걸리게. 근데 폐경 위에는 얘가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망증도 많이 오고 치매가 여성들이 남성보다 많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뼈 골밀도가 쭉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골밀도라든지 콜라겐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질이나 항문에 질외음부나 비뇨 생식기 쪽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이거 질이나 비뇨 생식기 쪽에 탄력을 유지하는 데 관계돼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만약에 일찍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성인병도 잘 생기고 탄력도 줄어들고 기능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 또 과잉으로 가면은 내가 여러 가지 유방암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내막도 병이 생기고 자궁이나 그다음에 난소 쪽 그다음에 췌장 쪽에도 이게 다 잘 먹기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이 오면은 여성들한테 질병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뭐든지 사실은 내일이 춘분인데 이게 차갑고 나쁜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게 제일 좋아요. 균형이.
우리가 차가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필요할 때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몸의 조화로운 균형이 사실은 우리 몸에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네, 편두통은 뭐냐가 우리가 뇌 쪽에 이제 뇌는 우리가 두부 같은 모양인데, 예, 그 다음에 뇌 척수에 쌓여 있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다행히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데 유일하게 골다공증이 안 오는 부위가 있어요. 골다공증이 안 오는 부위가 있거든요. 내 머리뼈는 골다공증이 안 와요. 골다공증은 부스지잖아. 그만큼 머리는 중요하니까 다른 뼈는 골다공증이 오는데 이 뇌 쪽은 골다공증이 안 와. 그리고 뇌 척수에 둘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뇌 척수에 쌓여 있지 않으면 이게 무거워서 우리가 머리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뇌 쪽은 모든 걸 관장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전기 회로가 그 시냅스라고 전기 신호가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혈관들이 엄청 많아요. 뇌 혈관이 그 안에 우리 몸의 혈관 중에 뇌들은 전부 다 혈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편두통은 내가 내 혈관이 막 가부하고 해서 한번 툭 치는 것이 편두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전기 신호가 이렇게 쳐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간질이란 그 뇌전증이죠. 뇌전증은 이제 전기 신호가 가부하고 걸려서 팍 오작동 일어난 게 뇌전증이고, 그 다음에 혈관을 탁 치는 건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매가 이제 여성들한테 좀 많이 오죠. 이제 치매는 사실은 치료법이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3가지 큰 발명이 이제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살 빼는 것이, 살 빼면서도 그 다음에 치매나 여러 가지 질병에 좋은, 뭐 이제 우리가 싹센다 다음으로 위고비, 젯바운드, 얘가 비만의 약들이 이제 돈을 엄청 벌거든요. 비만에 대한 약하고, 두 번째는 치매 약이 FDA 승인을 받았어요. 또 세 번째는 유전자 가위를 질병에 처음으로 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 질환이 있는데 그 부위만 내가 딱 절개를 자르는 거야. 그게 유전자 가위라고 그래요. 유전자 가위를 작년에 이렇게 승인을 했어요. 치료 목적으로. 그래서 올해 말고 작년에 의학적으로 큰 3가지 이제 제일 유명한 발명이 이제 비만약 개발, 치매약이 이제 승인받은 거, 그다음에 유전자 가위를 사용한 거, 요 3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였어. 자, 그다음에 유전자 자, 오늘 생리통인데 뭐 라이브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아는 거 그냥 호르몬이 열일하죠. 우리 몸을 조절하는 게 호르몬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우리 몸에 우리 몸이 자, 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몸이 이제 몸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60초예요. 60초. 그게 다 신경이 내려가 있고 혈관도 내려가 있고 림프관도 그 면역이 내려가요. 그러면 내가 먼 세포끼리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전달을 했는데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소통이 안 일어나면은 내가 내린 명령을 받아서 일할 수가 없죠. 그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사이토카인은 옆에다가 그냥 옆으로 주위에다 뿌리는 거야. 쪽지를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히스타민이나 이렇게 우리가 주위에 이제 우리가 벌에 물렸거나 이러면 주위가 붓잖아요. 이거 뭐 항물질이 나오는 거야. 사이토카인이. 히스타민 이런 것들은 사이토카인이에요. 물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도파민이나 아세틸콜린 이런 거는 뭐냐 신경을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거는 1대1로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가 전기 신호가 바로 이제 직접 가면은 이게 조절이 안 되잖아. 중간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항물질로 바꿨다가 이제 전기 신호 또 바꾸고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세게 갑자기 자극이 오면 조절이 안 되잖아. 그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말초 신경에 우리가 위로 이제 중추신경에 보내고 내려오고 서로 소통하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야. 그거는 1대1 쪽지로 그 통신으로 가는 거예요. 전기선으로 쭉 따라가서 하는 거라고요. 근데 호르몬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 조절하는 호르몬이 한 60종류인데 내가 혈액을 통해서 쭉 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해독할 수 있는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쪽지를 주면은 그거를 받아서 해석하는 이게 뭐더라, 그 기구가 수용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게 딱 호르몬을 받으면 그걸 받아서 해서, 이렇게 해라는구나. 호르몬을 줄이라는구나. 호르몬을 분배라는구나. 혈관을 확장시키라는구나. 혈관을, 하거나, 이렇게 자율신경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호르몬이. 그래서 우리 몸의 대사나 모든 걸 다 조절해서 성호르몬도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갑상선, 대사, 여러 가지 노화 호르몬도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죠. 그래서 호르몬이 우리 몸을 조절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로 이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의 통신 물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질문 있으면, 뭐, 생리통에 대해서 질문, 뭐, 그냥 산부인과, 뭐, 질문도 괜찮고. 용용 두께지 님이 대단하시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뭐, 칭찬이죠? 고성방가님은 크크크크크, 이거 칭찬인지. 임신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일단 임신하면 생리통은 없잖아요. 생리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이게 자궁이 넓어져요. 촘촘했던 것이 이게 신경이 좀 완화돼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면 그래서 온발성 생리통은 좀 없어져요. 그래서 임신 출산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은 생리통이 사라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생리통이 있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 아기 또 낳아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빨리 아기를 낳는 게 낫겠죠. 그게 생리통 치료겠죠. 집에서 생리 중에 입욕하는 것도, 근데 만약에 생리통에 입욕하려면 탐폰을 좀 쓰는 것도 괜찮죠. 네, 탐폰을 쓰고, 근데 목욕하고 나서 탐폰을 잘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임신 중에는 또 편도통이 좀 사라져요. 혈관이 확정되니까. 혈압도 좀 떨어지고, 이런. 자, 또 질문 있나요? 뭐 생리통에 생리와 가는 거라든지 뭐 부인과 질환이라든지. 오늘은 부인과 질환 시간이니까 체중에 따라 생리통이 더 심해지거나 그런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체중이 너무 약한데 우리가 체중이 너무 적으면 배란이 안 돼요. 배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무배란 생리 때는 생리가 덩어리가 나와요. 그래서 생리통이 없이, 느낌 없이 지나가요. 근데 이 무배란 생리 때 자궁이 나빠져요. 그러면 배란동 생리 때, 배란이 올 때는 생리통이 심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체중이 너무 약한 사람은 내가 체중이 좀 불면서 배란동 생리통이 오니까 살짝 생리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내가 많이 나가면은 생리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배란 생리 때 덩어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러다 또 배란성 생리통이 오거든요. 근데 무배란 생리통이 자궁이 나빠졌다가 오히려 만약에 체중이 많이 증가되면 무배란 생리통이 많이 오다가 자궁이 나빠지기 때문에 생리통이 오게 되면 심하게 와요. 그래서 살찌면 생리통이 간혹은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살찌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체중이 적당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죠. 생리통은 건강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삶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그 삶의 질이 떨어지면 안 좋죠. 그리고 심한 생리통은 질병하고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관계된다고 할 수 있죠. 비만은 질병이,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일단 비만이라고 벌써 만성 질환이라고 이미 나와 있죠. 살을 빼면 좋죠, 백일영님. 살살 빼야 됩니다. 마그네슘이 이 생리통을 예방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생리통에 조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방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좀 된다. 운동하고 다 이제 건강합시다. 예.
자, 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또 제가 준비된 질문이, 제가 깜빡깜빡했네. 또, 준비된, 생리통이 좋은 영양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마그네슘, 오메가3, 마그네슘 이야기를 했고, 오메가3는 항염 작용이 있어서 생리통에 도움이 돼요. 연어, 호두, 씨앗유제에 이제 오메가3가 많죠. 그다음 비타민 B, D, 이런 것도 또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칼슘도 좀 이제 생리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거. 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생리통이 심할 때 통증 완화에 좋은 자세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자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슬라이드 한번 봐. 자, 맨 앞에 자세는 이제 차일드스 포즈라고 이렇게 저 맨 앞에 녹색 그 첫 번째 그림 위에 첫 번째 그림이 바람 불기 자세라는데 차일드스 포즈라는 저 자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니 투 체스트 포즈. 이거 어떻게 보면은 무릎을 껴안기 자세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 가운데 칸의 위에가 그다음에 소 자세죠. 그래서 그거를 고양이 소 자세라고 해요. 위아래를. 그래서 캣 카우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요가 자세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누워서 이제 다리 벽에 기대기 자세인데 레그 업 더 월 포즈라고 그래요. 저 자세. 그다음 하나는 포워드 이제 밴드라고 굽히고 펴기 자세인데 저렇게 이렇게 굽히고 있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질문에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생리통에 도움이 있는 자세를 좀 알려줄래 하니까 5자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챗GPT를 이용한 답변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챗GPT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린 거고,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은 월경통에 도움이 되는 자세는 하나는 제일 꿀팁은 이런 건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선배가 진찰을 받으면 우리가 자궁이 가운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굽은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정굴이라고 그래요. 앞쪽으로 방광 쪽으로 이게 자궁이 굽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나올 때 저항이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은 뭐 어떤 자세는 상관없는데 누워서 칡을 바로 위를 눌러주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게 물을 좀 세우는 거는 괜찮게 혈이 잘 나오니까 저렇게 자세를 저렇게 해주는 게 이제 이완되고 이제 호흡을 하면서 배를 눌러주고 칡을 위를 눌러주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제일 정답이고, 그리고 자궁이 뒤로 누운 경우가 있어요. 후구리인 경우가 있어요. 후구릴 때는 벽에 기대거나 고양이 자세. 저 고양이 자세 있잖아요. 이게 고양이 자세. 저는 자세로 해서 뒤로 이렇게 굽어진 것이 좀 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엎드리는 자세가 좀 도움이 돼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자궁 경부가 좀 유난히 좁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미레나 같은 걸 끼워서 자궁 경부도 좀 넓혀주고 미레나 끼우면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월경통에 도움이 되는 자세는 일단 복식호흡에다 이완시키고, 그리고 자궁이 위치에 후구리냐 정구리냐 따라 자궁 경부가 입구가 너무 좁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자궁 경부를 조금 그것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자궁 경부를 조금 넓혀주면 조금 그 통증이 완화가 돼요. 자, 그 정도. 또 뭐가 있나? 통증 완화는 좋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복부 찜질이 정통 완화에 좋다고 하는데 맞나? 예, 맞아요. 이 앞에 이제 설명드린 거고.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예? 방구 잘 놓은 자세 아닌가요? 예. 방구도 저렇게 대변 누는 자세나 방구 잘 놓는 자세나 다 똑같죠. 캣카우 자세, 예, 고양이 자세, 예, 다 스트레칭에서 나오는 자세죠. 요가가 좋죠. 요가가 사실은 우리가 복식 호흡에다가 케겔 운동에다가 동작을 얹어놨는 게 요가죠. 네, 그죠? 그리고 요가를 하면은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예, 왜냐면 복식 호흡 자체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이완시키니까 생리통 있는 분은 요가 교실에 동동해서 요가를 하는 것도 꼭 동동은 안 들어도 요즘은 요가 많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생리통에 도움되는 요가 겸 또 뭐 그냥 운동도 하니까 도움이 되겠죠. 자, 따뜻한 건 도움이 돼요. 항상 배를 따뜻해요, 이제. 자,
자, 오늘은 뭐, 이제 벌써 시간이 8시네요. 자, 여러분 마음에도 뭐,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요즘 시끄러운데, 사실은 누가 옳고 맞고 보다는 각자 입장이 서로 다른데, 뭐들 아무리 좋은 것도 사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적응하지는 못하거든요. 우리 몸에도 사실은 겨울에 감기가 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한절기 때 감기가, 왜냐 몸이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웠다 냉탕웠다 하면 몸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적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하게 하거나 방법이 안 좋거나 너무 겁진하게 핸들을 털어버리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부작용이 많이 따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쪽으로 갈지 뭐 나쁜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의사된 입장에서 제가 노코멘트는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어떤 이제 결론이 나겠죠. 제 입장은 서로 입장을 더 배려하는 조화로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네가 맞니 안 맞니 이런 갈라치기보다는 서로 조화롭게 해결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선거철도 다가오는데 제가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근데 우리 사회가 좀 더 부모 자식 간에, 남녀 간에, 그리고 환자와 그 의사 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 대화도 나누고 따뜻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이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갈수록 그런 쪽하고 좀 멀게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들어와 주신 분 고맙고요. 요새부터 뭐 유튜브 라이브 이제 진료하면서 라이브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한테 하나라도 또 그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하는 거니까, 들어오신 분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에도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고, 이거로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